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2월 22일입니다. 네, 오늘은 11번째 설명드릴 차례이죠. 알렉산더 엘더의 언제 매도할 것인가. 오늘 설명드릴 차례는 공매도 부분에서 천장에서부터 공매도 하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장에서 공매도 하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바닥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천장 부분에서 공매도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설명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락세가 끝날 무렵에 시장은 종종 변동성이 작아지고요. 변동성이 적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좁아지면서 지치고 무기력한 모습을 좀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바닥권에서는. 반면에 주가가 천장 부근에서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가격대도 넓죠. 마치 이때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들판에 날뛰는 말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라고 엘더는 표현합니다. 엘더는 그렇게 해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치는 말에 견디려면은 진입 포지션 규모를 애초에 이제 작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진입 포지션의 규모를 작게 잡고 공매도 한 뒤에 스톱에 만약 걸리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재진입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진입에 허용된 리스크를 모두 투입한다면, 리스크의 한 번의 포지션에 이 모든 리스크를 다 투입을 한다면 한 번의 거짓 돌파에 모든 게임이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을 좀 작게 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재투입하고 그런 전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그런 전략으로 공매도를 접근하는 것 같고요. 반드시 또 이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반드시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뜻은 어떤 한 포지션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던 부분에서 당연히 리스크 제한폭 안에서요. 2%의 리스크 제한폭을 설정을 해도 알렉산더 엘더는 대개 한 0.25%나 0.5% 정도의 원 포지션의 리스크를 설정을 합니다. 사실 2%의 리스크를 다 투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포지션이 좀 정확하게 보였던 점에 있어서는 또 비중을 좀 크게 태웠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리스크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정확합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차트를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해봤는데요. 공매도를 천정해서 했을 때 부분의 설명입니다. 그 주가는 신고가 바로 아래 수준에 있어서 비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미국 백화점 체인점에 있는 주봉 차트를 JC 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최고의 이제 신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많이 비싸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했던 거고요. 2주 전에 또 신고가를 돌파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상승은 실패했고 주가가 가격대로 되돌림했다. 이때의 상승이 실패하고 다시 가격대로 되돌림했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거짓 신고가 돌파는 강력한 공매도 신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신고가 돌파는 공매도의 기회다 라는 부분이죠. 주봉의 이제 주가는
즉 같이 이동평균 쪽으로 하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은 이제 이동평균에 있어서 상회하는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많이 살펴봤었죠. MACD 선들과 강도지수는 여전히 약세 다이버전스가 기록되는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약세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지표가 약세 다이버전스를 기록을 하는데도 주가는 거짓 상승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네, 이런 거짓 상승을 공매도 타이밍으로 바라봤던 점이 예, 상세하게 좀 이번 부분에서 분석을 할 수 있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봉 차트에서도 확인된다라고 하죠. 네, 그 밑에 이제 일봉 차트를 바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하기에 이상적인 곳은 일봉 차트의 상단 채널선 부근이다. 이렇게 일봉 차트의 상단 채널선 부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공매도 하기에 적합한 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가치보다 낮은 수준인 일봉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도 하지 않는다. 즉 이동평균선 아래 이제 하단 채널이나 이런 쪽에 공매도 포지션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하락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지점, 즉 이 상단 지점이죠. 이 지점보다 살짝 아래인 그 이동평균 가치 부근에 상회했다. 그 가치 부근에 이제 맞닿아져 있을 때, 예, 이때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치 부근, 그러니까 아마도 이동평균선 부분에 이제 공매도를 실시를 했고, 아주 탕월한 진입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부근에서는 주가를 상단 채널선에 끌어내리는 고무밴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상단 채널선의 부근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에 더 적합한데,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신호들을 여러 개 포착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록 최고점의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매도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단 채널선에 아무래도 포지션을 잡다 보면은 네, 가치 부근으로 하락하는 그 포지션 자체를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탁월한 진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입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 표현이었고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기록이 됐는데 잠시만요. 네, 이게 주봉 차트로는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 이제 언제 진입했는지 이제 헷갈리실 테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엘더가 진입했던 포지션을 이제 비교하는 것인데요. 네, 엘더는 이제 가치 부근에서 이때 이제 포지션이 진입을 했죠. 근데 주가는 상승을 보였고, 거짓 상승을 더 보였고, 나중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네, 공매도의 환매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요. 일봉 차트를 여기서 보시면 엘더도 이제 이 구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 하락 장세를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포지션 말고도 다른 차트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다른 종목들의 수익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서 그런 하락 장세에 대한 믿음을 굳게 좀 유지할 수 있었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분은 해당 포지션의 비중이 낮은 점들이 리스크 안에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에서 비중이 낮았던 부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은 컨트롤을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천정에서 공매도 하기 부분보다도 이제 하락 국면에서 이제 같이 공매도를 하기 부분입니다. 하락세에서 공매도 하기 부분입니다. 지금 드릴 설명은 이미 하락세에 들어선 주식을 공매도하는 법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강조한 부분을 일봉 차트를 이용해서 자세히 검토해 본다고 하거든요. 항상. 네, 잠시만요. 우선은 이런 구간에서도 첫 번째 주봉 차트에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검토를 하고 일봉 차트에서 이제 자세히 보는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가치 부근에서 공매도 한다라고 합니다. 가치 부근은 항상 이동평균선 세팅 구간이죠. 네, 이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공매도를 실시하고 저평가 부근, 즉 엔빌로프 하단선이죠. 예. 이 하단 채널에서 이제 환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실현하고요. 엔빌로프 하단 채널선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주봉 차트에서 전략을 결정하고 일봉 차트에서 전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보시면 또 네오웨어 차트입니다. 네, 네오웨어의 주봉 차트인데요. 이 AB 구간의 부분에서 이제 약세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죠. 수차례 많이 확인을 하는, 그런데 주가가 거짓 상승을 보였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하는데요. 이 가치 구간에서 이제 접목이 되는 일봉 차트에 보이는 구간을 주간 차트로 지금 일단은 먼저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이제 잠시만요. 네, 이 부분에서 주봉 차트에서 전략을 결정하고 일봉 차트에서 전술적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여러 강도 지수들과 약세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하고요. 채널선 안에서 이제 매매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익을 이제 안고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뜻이죠. 이 다음에 보시면 네, 이 방금 네오웨어의 주봉 차트 구간을 일봉 차트로 이제 확대해 본 거예요. 네, 여기 이제 A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치 구간,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가치 구간에서 공매도 시점을 포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빌로프 하단 채널 부분에서 환매를 했던 그 포인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엔빌로프 하단 채널을 접촉을 하든 아니면 더 하회를 하든 간에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환매를 하고 다시 가치 구간에서 공매도 타임을 잡고 다시 또 환매를 하는, 그런 실시하는.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 보았던 신고점 거짓 돌파가 일봉 차트 중앙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황소들의 도축장으로 모는 그런 활성자치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이런 하락에 대한 구간을요. 그래서 일봉 차트는 매매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검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엘더 박사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 장세 말고도 펀더멘탈 분석으로 공매도 하기 부분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분석으로 공매도를 할 때는 지금 이 챕터에서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거든요. 펀더멘탈 분석가는 매매하려는 이제 기업의 재무 자료와 선물의 미래 수급 상태를 분석을 하잖아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차트 위에 의, 매수자와 매도자의 흔적을 뒤쫓는다라고 하죠.
현명한 트레이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참고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펀더멘탈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서의 상호 충돌이 만약에 발생한다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수가 가능한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거나, 기술적 분석에서는 매수가 가능한데 펀더멘털에서는 불합격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피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피하고 한쪽은 사라고 하는데 한쪽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물러나라는 것이죠. 펀더멘털 분석을 활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네, 광의적 부분, 광범위한 접근법과 좁은 접근 방법으로 나누는 건데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펀더멘털 추세를 이해를 하는 것이고, 즉 해당 종목군의 성장 잠재력이 큰지 작은지 성장 잠재력을 당연히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책의 실제 사례를 기재한 부분에서는요, 네, 제가 차트를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웨이트 와처스라는 그 종목이었고요. 미국 건강관리 회사인데요. 자사주 매입 자금으로 12억 달러를 대출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이에 더해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27배에 달하고, 이제 주가 매출액 비율 PSR이 4.45배 수준으로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펀더멘털은 충분하게 구축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한 방법은요, 이제 그 부분이었지. 이제 잠시만요. 네, 일봉 차트인데요. 이 부분은 일봉 차트에서 엄청난 약세 다이버전스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또 거짓 상승을 보이고 있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MACD 그런 부분들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여느 때 같으면은 이 해당 기업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적 발표 기일이었어요. 네, 여느 때 같았으면은 실적 발표 기일에서 관망을 했겠지만, 네, 이러한 전망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바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했던 모습이 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과 기술적 분석, 한마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접목해서 이제 공매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주식에 대한 매매 부분을 접근할 때처럼 공매도 부분에서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접근했던 점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공매도 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판단하는 여부를 따졌을 때 이제 차주 잔고 비율, 차주 잔고 비율과 플러스해서 환매 소요 일수죠. 네. 이렇게 환매 소요 일수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